현장은 쪽박. 삼성 vs 미래에셋에서 배우는 제조업 생존법.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이야기가 뉴스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한쪽은 AI 대변혁을 외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영주 배정 사태라는 시스템 오류로 홍역을 치렀죠. 겉보기엔 전혀 다른 두 뉴스 같지만 저희 리사팀은 여기서 제조 현장의 핵심 리스크를 읽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IT나 금융 이야기 같죠. 하지만 현장을 뛰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의 영주 배정 사태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순식간에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예시거든요. ISO 국제심사원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AI 비전은 미래를 향한 시스템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에셋의 사태는 현재 시스템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시스템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래에셋의 영주 배정 사태 같은 시스템 오류가 우리 제조업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수두룩하죠. 당장 생산 라인에서 치명적인 불량이 터졌는데 원인을 캐보니 설계부서에서 변경된 제품 사양서가 생산 라인의 작업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예전 도면대로 작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가 제때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못한 거죠. 네,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안전팀에서는 새로운 유해물질 취급 절차를 마련했는데 현장 작업자들은 교육받은 적이 없다며 예전 방식을 고수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 부서가 각자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럼 핵심은 부서 간의 정보 단절과 협력 부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정보 단절이 고착화되어 각 부서가 자기만의 데이터 섬을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품질 데이터는 품질팀의 엑셀 파일에, 생산 공정 데이터는 ERP 시스템에, 안전점검 기록은 또 다른 사내 게시판에 흩어져 있는 시기죠. 이것을 저희는 데이터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각 부서나 개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찾지 못하고 심지어 데이터의 신뢰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데이터가 최신 버전인지, 어떤 부서의 데이터가 진실의 원천인지 모르는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말하는 AI 대변혁을 준비한다고 기술만 잔뜩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껍데기만 AI고 속은 텅 빈 강정이 됩니다. AI는 결국 데이터를 학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건데 그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심지어 오류투성이면 AI는 제대로 된 예측이나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AI가 진정한 혁신을 가져오려면 먼저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고 표준화되며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되는 견고한 시스템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AI를 위한 시스템 준비인 거죠. 결국 삼성의 AI 비전도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거대한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희 리사는 바로 이 지점을 핵심으로 봅니다. 품질, 안전, 환경, 생산, 심지어 공급망 리스크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리스크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구조를 만듭니다. 말은 쉽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돈 드는 일이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걸 다 뜯어고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왜 없던 일을 만드냐고 반발할 수도 있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사고는 비용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작은 비효율과 오류가 쌓여 결국
미래에셋 사태처럼 큰 리스크로 터지는 순간 그 복구 비용은 통합 시스템 구축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리사의 관점에서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규격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ISO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직의 운영 방식 자체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성공 구조를 갖추도록 돕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반복 가능한 성공을 만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담당자가 퇴사해도 중요한 생산 정보나 안전 절차가 개인의 머리나 인수인계 문서가 아닌 시스템 자체에 온전히 남아있는가, 새로운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자재 입고부터 최종 출하까지의 품질 단전 기준이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작동하는가?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김 반장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김 반장이 아프거나 그만두면 공장은 멈추는 거니까요. 시스템은 이런 개인기를 뛰어넘는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사는 개인의 뛰어남을 시스템의 견고함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과정이 표준화되고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며 모든 리스크가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AI 시대 제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첨단 기술 도입이 아니라 그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 기반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이야기가 AI 시대를 준비하는 제조업 대표님들께 큰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큰 불씨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통합 시스템, 리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